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방문각에서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개론이스트 이영섭입니다. 시험 전날은 무엇을 봐야 하나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많이 봐오셨던 자료 중에서 가장 얇고 전범위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라 함은 역시 1특 자료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1일 특강했던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자료를 한번 전범위를 쭉 훑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선생님들이 나눠준 프린트 있죠. 프린트를 쭉 보면서 정리하셨던 분들은 그런 프린트로 전범위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디션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잠하고 밥. 이 낮잠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멀쩡한 상태에서도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뭐 샤워를 한다든가 해서 잠을 무조건 깨세요. 절대 낮잠 안 됩니다. 요거 잘 피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밥이죠. 간단하게 드시되,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드시되 드시고 나서 반드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간혹 집에서 배우자나 혹은 지인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보, 내일 시험이지? 고기 먹고 힘내.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녁 때 많이 드셔서 배에 쌓여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밤잠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밤에 보통 잠이 안 와서 밤을 꼴딱 새고 시험장 가는 수험생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다음날 최대 컨디션을 내실 수 있으니까 조금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람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요, 한 일주일 정도 주기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전주 주말부터 같은 시간 안에 잠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잠들 수 있게 잠 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들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당연히 메인 준비물인 수험표하고 신분증 준비하셔야겠죠. 수험표 출력 잘 해서 잘 가지고 계시고요. 신분증 뭐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뭐 여권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본인 사진 나오고 본인 이름 인적사항 기재된 거, 그 수험표랑 신분증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시험장에서 우리 도구들, 가장 중요한 컴사, 컴퓨터용 사인펜, 요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요 컴사는요, 기본적으로 세 펜으로 준비를 하시고 두 세트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나 쓰시다가 혹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쓰시다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 더, 무조건 두 개를 한 세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두둥, 수정 테이프. 요 수정 테이프라고 하는데 테이프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밀어 가지고 쭉 하면은 여러분 오답 썼을 때 또는 답을 잘못 체크했을 때 그 부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는 원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수정 테이프를 썼을 때 발생하는 모든 오류는 우리 수험생분들 책임이에요. 요새는 그 국물 나오는 거 안 쓰죠. 이렇게 막 톡톡톡톡. 요거 안 됩니다. 요 수정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준비하실 게 기타 필기구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문제 풀 때 우리 샤프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제도 샤프 아시죠? 지우개 필요합니다. 지우개. 본인이 문제 풀 때 가장 편한 필기구 있죠. 그런 거를 잘 구비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준비물 중에서 꽤나 중요한 게 바로 워치. 이런 시계 다 있으시죠? 근데 이런 스타일 시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시계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디지털로 숫자로 나오는 시계를 선호해요. 탁 보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계산기는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는 요 정도 사이즈. 명암 사이즈 계산기 이런 거는 누르다가 쥐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눌러지는 요 계산기 미리 준비하시고 요 계산기 가지고 계속 공부하세요. 무릎 담요, 방석 뭐 이런 거, 예민한 분들은 이렇게 방석 같은 거, 자리가 어차피 의자가 딱딱한데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되니까 기본 준비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시험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결전의 날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는 데는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9시 반 시작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시 정도 기상을 권유합니다. 너무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시험장 가겠다 하시면 컨디션이 2차 볼 때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공부 미리 하세요. 그날 아침에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기상을 하시고, 특히나 가급적이면 안 먹을 수 있으면 아침 식사 거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나는 밥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아침 식사 하시되 간단하게 아시죠? 그리고 이때 유제품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학교로 이제 제 시간 맞춰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건물에 도착하면 건물 1층에서 내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교실의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9시까지 입실이잖아요.
그럼 저는 늦어도 8시 반까지는 입시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1시간 전도 괜찮아요. 8시에 입시라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일찍 가 계시는 건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8시와 8시 반 사이에 입시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입실 시간 이후에는 절대 교실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 엄수하셔야 됩니다. 감독관이 들어와서 9시에 좌석 배치표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보통 시험 시작 20분 전, 10분 전쯤에 미리 붙이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석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감독관이 이렇게 앞자리에 붙이는데 거기에 맞게 자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리 다 정해져 있으니까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리 최종적으로 딱 배치됐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실 게 책상에 흔들림이 없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쓰다가 한쪽으로 삐걱삐걱 되는 책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는 의자가 계속 삐걱삐걱 된다던가, 그런 거는 교체를 요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상과 자리 상태를 확인할 것, 휴대폰을 비롯해서 이 전자기기 반납을 시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은요, 무조건 반납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시간 중간에 혹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 발각되더라도 바로 탈락됩니다. 바로 0점 처리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엄격합니다. OMR 카드 마킹하는 거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OMR 카드 작성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나눠주고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여러 번 합니다. 어디에 뭐라고 쓰세요, 어디를 색칠하세요, 이름을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요. 작성을 하시다가 정 모르시겠다, 그럼 손을 번쩍 드세요. 그럼 감독관이 도움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 마킹하고 답안 작성하는 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 교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신분증하고 여러분 얼굴하고 대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 나눠주시면 시험 매수 확인하시고, 칼로 잘라서 홈기스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하시고요. 그렇게 시험 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 정각이고요. 여러분들 개론부터 풀어야 돼요? 민법부터 풀어야 돼요? 그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최근 5년 동안의 개론 시험을 보면 1번이나 2번에서 우리 멘탈 싹 털어가는 문제들 나옵니다. 특히나 1번에 그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부터 푸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잘 안 풀릴 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2번, 3번을 풀면서 머리의 긴장도가 쑥 내려가면요, 안 보이던 1번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9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보통 30분 컷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개론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10개까지 나오잖아요. 그 10개까지 나온다는 의미는요, 서술 문제가 3문제 나오고 계산이 하나씩 뿅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3개 풀만 하면 계산 하나, 2-3개 풀만 하면 계산 하나. 이러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계산 문제 나오면 계산 제발 풀지 마세요. 첫 번째, 절대로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계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변형이 되거나 아주 깊은 함정이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계산 문제를 풀만한 계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크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딱 봤을 때 벌써부터 냄새 안 좋은 것들 있죠. 크게 X표를 쳐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다시 쳐다보지 않게. 아시겠죠? 동그라미하고 X표 치면서 바로바로 패스. 그러면 32문제 정도만 서술 문제가 남게 되는데 말이죠. 그 32문제 풀 때도 여러분 세모 하시면 안 돼. 세모는 없는 거야. 세모가 무슨 뜻이냐면 애매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봐야지 라는 뜻인데, 시간은 그렇게 안 납니다. 그래서 강하게 느낌이 오는 번호를 찍는 게 좋아요. 무조건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2번 아니면 5번 둘 중 하나가 답이다 하는 문제가 10개 정도 나올 거라고요. 헷갈리는 문제. 더 끌리는 거에 반드시 답안을 마킹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간 없을 때 멘붕 상태에서 찍으려면 제대로 못 찍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토탈 모든 과정의 시간이 30분 컷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개론 문제를 30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거의 베스트죠. 근데 이렇게 되시긴 힘들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합격점에 해당하는 24문제 이상 푸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맨정신으로 풀었던 24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38번까지 풀었는데 30분이 됐어. 그러면 놓고 넘어가세요. 민법을 풀 때 적어도 60분, 많게는 70분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론을 짧게 풀고 계산을 빼놨으니까 민법에 들어와서 41번부터 80번까지 쭉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민법을 80번까지 완료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몇 분이 남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수강생분들마다 다르겠죠. 민법 빨리 푸시는 분들은 15분, 20분까지 남아요. 그럼 이 시간에 뭘 할까요? 바로 다시 돌아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민법의 개론에 30분 컷을 해서 문제를 최대한 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민법으로 넘어와서 민법의 서술 문제를 보고 마무리가 됐고 여유 시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그리고 개론 민법 통틀어서 진짜 죽을 만큼 애매했던 거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푸는 거는요, 계산 실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계산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가 끝났죠. 11시 10분에 1교시가 완료가 되면요, 여러분 2교시 때까지 1시간여 남짓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2교시는 12시 반까지 입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11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대략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뭘 할까요? 보통은 1차만 보신 분들은 바로 댁에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제 가다반을 기다리시겠죠. 그러니까 1차만 보신 분들은 그 가다반이 공개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2차 과목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간단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나가가지고 무슨 뼈해장국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궁금해가지고 뒤져본다 뭐 한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 시간에 2차 과목 준비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2차 과목 공법하고 중개사법에 관련된 공부, 요때 집중해서 몇 개 외우시면 바로 시험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핵심은 간편한 자료를 보셔야 돼. 자, 여러분 2차 시험은 12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차는 1교시와 2교시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OMR 카드 체크하실 때 2차 과목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감독관이 정확한 지시를 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2차 과목은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공법을 줘야 되잖아요. 공법은 나 어차피 좀 멘붕 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시험 보시면 돼요. 준비 잘해서 가실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면서 그렇게 시험 문제 쭉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1교시가 2시 40분에 딱 완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2교시 자체가 3시 10분까지 입시를 하시는 거고 3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공시세법 미리 한 30분 정도 준비하실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게 살짝 개인차가 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시의 지적 자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확실하게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과목별 실력 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지적 아니면 세율 정도 들여다보기,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이때 살짝 눈을 붙이는 것도 권유합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도 피로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체력적으로도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시험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세법은 뭐 많은 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부드럽게 신나게 풀리긴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생각한 것보다 역시 대부분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우리가 1차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2차 공부가 솔직히 조금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푸셨을 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특히나 2차 1교시에 있는 공법이나 중개사법을 보시고 합격점에도 불구하고 시험 망쳤다는 생각으로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뭐 되든 안 되든 진짜 속된 말로 2교시 끝까지 남아서 시험 보시는 경험은 돈 주고 못 사는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버티시고 시험 마무리하고 나오십시오. 이거 간절한 부탁입니다. 내 생각엔 안 됐을 것 같아, 이런 분도 상당히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시세법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시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끝까지 서로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꼭 합격하고 만나요. 안녕.